했지만 말을 아꼈습니다. 어떤 요구를 법무부에서 받아서 항소 포기 결정을 하게 된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다음에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답변을 다 드린 것거든요. 지난밤엔 기자들을 만나 지금 정권과 방향이 달랐고 전 정권에서 기소해놓은 게 현 정권에서 문제가 된다면서 저쪽에선 지우려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에 수시로 부대꼈다고 토로했습니다. 어떤 측면을 좀 부대꼈다는 얘기하셨는지. 뭐 세상에서 잘 되길 바라는데 네.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면 사람 부대끼는 건 다그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러면서 노대응은 검찰을 지키기 위해 항소를 포기했고 사퇴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를 두고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자인한 셈. 검찰 내부에선 정권과 충돌하더라도 수사팀 의견과 법리 판단에 따라 항소를 결정한 뒤 거취를 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왜 내부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는지 등 항소 포기 경위를 내부 구성원에게 설명하지도 않은 채 검찰 수장이 사퇴해버렸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노대응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갖고 퇴임사를 통해 자세한 입장을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대응 퇴임 후엔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됩니다. 경찰은 시민단체가 노대응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배당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이제는 입시 전략 짜느라 우리 수험생들 바쁠 텐데요. 올해 수시 모집에서는 상위권 수험생들의 의대 쏠림이 주춤하고 이공계 선호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정시 모집은 어떨지 고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00명 증원 이후 의료계 집단 반발로 1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간 의대 모집 인원. 실제 2026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의대에 지원한 수험생은 5만 1,000여 명, 지난해 7만 명대에서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치대와 약대 등 메디컬 계열 전체로 따져봐도 수시 지원자 수는 지난해보다 21% 줄었습니다. 최근 5년 중 가장 적습니다. 고3 학생 수 증가로 대입 경쟁률은 높아지고 의대 증원이 취소되면서 상위권 수험생들 사이에 안정 지원 추세가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증원된 상황에서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의대를 한번 써볼까 인원도 많아졌는데 올해는 그렇게 못 쓰는 거죠. 반면 이공계 지원자 수는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 수시 지원자 수는 2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6%가량 늘었습니다. 정부의 이공계 집중 지원과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 분위기도 이공계 선호를 키운 걸로 풀이됩니다. 상위권 안정 지원 추세가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지방대학 지원율도 지난해보다 올라갔습니다. 올해 지방권 대학의 수시 지원자는 112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0% 늘었는데 서울권은 2.1%, 경인권은 0.1% 증가에 그쳤습니다. 시험난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권에서 어떤 유망 대학이라든지 어떤 정부의 어떤 집중 육성 정책과 연계가 되고 있는 대학들의 관심을 입시 전문가들은 예년보다 치열한 대입 경쟁 속에서 수시에서 나타난 안정 지원 경향이 정시 모집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역대 최장이었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끝났습니다만 모든 기능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일 1인당 $2,000를 지급하는 관세 배당금 정책을 띄우고 있는데 백악관은 관세 수입은 충분하지만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꺼낸 관세 배당금 카드를 검토 중인 백악관. 우선 지금까지 들어온 관세 수입으로도 1인당 $2,000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나선 겁니다. 다만 입법은 필요하다며 법적 쟁점 등이 있음은 인정했습니다. Well, it's something that will require legislation, but if you look at how much tariff revenue has been coming in, then there would actually be enough room to cover those checks. 현금성 정책으로 연일 여론전을 펼치고 있지만 경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연방정부 업무 재개에도 공항과 국립공원 정상화까지는 앞으로 몇 주가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백악관은 셧다운 기간 매주 20조 원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활동이 위축돼 연방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 6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It accumulates to maybe 1.5% of GDP when you account for multiplier effects.
여기에 더해 셧다운 여파로 정부와 시장 모두 정확한 경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미국의 핵심 경제 지표가 대규모로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데이터 공백 사태가 현실화하는 상황. 특히 10월 고용보고서는 실업률은 포함되지 않는 반쪽짜리 형태가 될 전망이고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다음 달 일부 정보 공백 상태에서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해야 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밤사이 미국 주식시장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셧다운 여파와 함께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 주가가 6% 넘게 폭락했습니다. 중국에서의 10월 판매량이 전달보다 3분의 2가량 줄었다는 소식의 후폭풍입니다. 또 최근 인공지능 AI 투자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엔비디아 주식이 3% 이상 빠지는 등 AI 관련 주식의 낙폭이 컸습니다. 이에 따라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내렸고 전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다우지수도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날 하락은 기술주에 대한 의구심 외에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한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영향으로 자료 수집을 하지 못한 10월 거시경제 지표가 제대로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 흐름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면 미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은 금리를 변화시키지 않는 보수적인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근 공개 연설에 나선 일부 연준 위원들은 금리 방향을 정하기엔 아직 이르다거나 동결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It likely will be appropriate to keep policy rates at the current level for some time to balance the inflation and the employment risks in this highly uncertain environment. 현재 금리 선물 시장에서 바라보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95% 이상이 인하를 기대했던 한 달 전과는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다.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 등 시장금리도 상승했습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 역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10만 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환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가용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아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최근 해외 투자 확대로 외환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구조적 외환수급 개선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 약세, 국내 증시 급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닷새 만에 하락하며 4,100선을 반납했고 코스닥 시장은 3거래일 만에 1% 넘게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02.15포인트 하락한 4,068.48에 코스닥은 11.67포인트 내린 906.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연방정부의 일시 업무정지 해제에도 불구하고 12월 금리 인하 불확실성에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수급에서 개인은 순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력과 2차전지, 에너지 관련주, 두산과 효성 부진한 흐름 속에 유한양행과 APR, 셀트리온 상승 중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세나테크놀로지 150%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59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국의 한 작은 음식점이 병원에 입원한 아픈 어린이들을 위해 음식으로 온정을 나누고 있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저장대 의대병원 옆에 한 작은 음식점. 오늘도 주방은 여러 음식을 만드느라 분주합니다. 천진yen 씨 부부는 지난해 어린 딸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이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조금씩 단골이 늘어갔고 손님 대부분은 어린이 병동의 환아들이었습니다. 他的要求比较多的嘛，少油少盐，叫我们煎蛋一定要给他煎全熟。后面我才知道他是边治疗周期很长，其实有些他说离不开小孩子，我把你拉到一个患者群里面。 천 씨 부부는 환아 전용 채팅방을 통해 아이들마다 다른 상황에 맞춰 음식을 만들고 직접 배달도 했습니다. 환아들에겐 할인 혜택을 주고 포장비도 받지 않아 거의 원가 수준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연이 알려지자 기부를 하겠다는 손길도 이어졌지만 부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천 씨 부부는 아픈 아이들이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태국 방콕 외곽에 있는 후아타케 시장. 100년의 역사를 지닌 수상시장으로 오래된 마을의 풍광과 어우러져 옛 정취를 물씬 자아냅니다. 목조 가옥들은 물론 아기자기한 미술품이나 공예품을 파는 상점들, 식당과 카페 등이 늘어서 있어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곳입니다. 이곳의 또 다른 명물, 배를 타는 고양이들입니다. 운하를 따라 수상마을을 둘러볼 수 있는 보트가 있는데 고양이 여러 마리가 올라타 이 배 저 배 옮겨 다닙니다. 마을의 한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몇 해 전 고양이들을 배에 태우기 시작하면서 볼 수 있게 된 풍경인데요. 관광객들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 친화력을 보이는 모습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이젠 고양이들을 보러 이곳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습니다. คนยิ้มคนแฮปปี้คนเอามือถือมาถ่ายรูปอะไรพวกนี้ก็เราก็เลยคิดว่าถ้าเจตนาเรา 인기 만점 배를 타는 고양이들. 한때 사람들의 발길이 갈수록 줄어들며 모습이 변해가던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등으로 운행이 중단된 철도 시설이 새로운 관광시설로 탈바꿈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야자키현 다카치오초, 선로 위를 지붕이 없는 60인승 관광열차가 달립니다. 시속 15km의 느린 속도로 달려 주변 경치를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0m 높이의 철교 위에서 비눗방울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SNS상에서 화제를 모으며 지난해에는 13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이 철도는 50여 년 전 개통됐지만 2005년 태풍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들자 결국 노선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활용 방안을 모색하던 끝에 지금처럼 관광시설로 쓰이게 된 겁니다. 人の出会いの場であったっていう鉄道をまた復活させたいっていう気持ちで今やってるっていうところですね. 후쿠오카현 소에다 맛집입니다. 선로 위를 사람들이 걷고 있습니다. 線路の上で写真撮る機会はなかなかなかったんで. 체험 시설도 만들어 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8년 전 호우 피해 이후 일부 노선이 폐지되자 마을 측이 철도 회사로부터 토지 등을 사들여 관광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쓸모를 잃은 골칫거리 시설도 발상전환으로 새로운 수익원으로 바꿀 수 있다는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유럽연합이 내년부터 유럽으로 들어오는 저가 소포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값싼 중국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대한 견제 조치로 풀이됩니다. 말이 안다영 특파원입니다.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발송된 저가 소포에는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150유로, 우리 돈 25만여 원 미만의 물품이 담긴 소포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저가 소포에도 관세가 붙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각 13일 회의를 열고 150유로 미만의 온라인 거래 상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내년 1분기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겁니다. EU 집행위 측은 유럽 내 소매 업체들이 경쟁 왜곡을 지체 없이 없애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쉬인과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를 견제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This challenge around e-commerce, the huge growth in small parcels entering the EU and the necessity to find solutions to ensure a level playing field.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저가 소포에도 한 개당 약 2유로, 3,000원 상당의 수수료가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는 EU로 수수료로 중국산 저가 상품의 유럽 공습을 제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소매업체 연합회장도 현재 거론되고 있는 EU로 수수료는 장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독일과 이탈리아, 스웨덴 등 유럽의 여러 소매업체 단체들은 이번 합의를 환영하며 경쟁을 좀 더 공정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유럽으로 들어온 저가 소포 46억 개 가운데 91%가 중국에서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는 유입되는 저가 소포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인 현실화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올해 시세가 많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은 대폭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가 올해 초 20억 원에 거래됐는데 지난 9월 27억 원까지 뛰었습니다. 공시가격은 시세의 현실화율, 즉 시세 반영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현재 현실화율 평균 69%를 그대로 대입해도 시세가 올라 이 아파트 공시가격도 4억 원 정도 오르게 됩니다. 정부는 내년도 현실화율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 시세 반영률을 1년간 유지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시세 반영률이 동결되더라도 시장 변동은 산정 시 반영되므로 시세가 상승했다면 공시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2020년 마련한 계획대로라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이면 80%를 넘길 예정이었지만 2023년에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뒤 4년째 동결하는 겁니다. 현실화율을 유지해도 공시가격이 오르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보유세가 오른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서울 마포와 강남 아파트의 내년 보유세를 계산해봤습니다. 현재 현실화율을 유지해도 마포 한 아파트의 국민평형 보유세는 올해 299만 원에서 416만 원으로 오르고 강남의 한 아파트는 내년 보유세가 1,000만 원을 넘어섭니다. 집값이 크게 오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보유세가 30에서 50% 오르는 단지가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동결했지만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는 기존 계획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올릴지 연구 용역도 진행 중입니다. 최종 공시가격은 내년 4월 확정됩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면서 수입 물가 상승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1.9% 상승해 올해 1월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달 환율이 지난달보다 1.5%가 오르고 두바이유 가격도 소폭 상승하는 등 상승 요인이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원화 기준 수출 물가는 전월 대비 4.1% 상승해 지난해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어제 중장 진급 선발과 주요 보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중장 진급 장성은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 등 20명으로 최근 10년 내 가장 큰 규모입니다. 내란 혐의로 재판 중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은 전역을 하지 않았지만 군은 이들을 정원 외로 판단하고 그만큼의 중장 자리도 새롭게 채웠습니다. 내란 청산과 인적 쇄신 분위기가 겹치면서 대규모 인사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거장 감독들의 신작이 대거 선보입니다. 아카데미 5관왕을 휩쓸었던 션 베이커 감독의 왼손잡이 소녀부터 우디 앨런 감독, 또 베니스 영화제 감독상에 빛나는 자비에 르그랑 감독의 신작이 관객들과 만납니다. 김상엽 기자가 전합니다. 두 딸을 키우는 싱글맘 슈퍼는 야시장에 국수 가게를 열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가지만 할아버지는 왼손을 쓰는 손녀딸을 몰아붙입니다. 할아버지의 저주 때문일까 손녀딸은 왼손으로 나쁜 짓을 하게 되죠. 결국 3대에 걸친 가족의 비밀이 폭발합니다. 휴대전화만으로 영화를 촬영하고 거장 션 베이커의 편집으로 진한 감동을 만들었습니다. 파리의 고급 아파트에 살며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던 파니. J'ai croisé un type que j'avais pas vu depuis le lycée. Il m'avait dit que je lui plaisais, qu'est-ce qui se serait passé? J'aurais peut-être une vie très différente. Pourquoi?
as envie d'avoir une vie différente. 어느 날 우연히 동창 알렌과 마주치고 서로에게 급속히 빠져들지만 Je sais pas pourquoi je t'appelle. 남편의 의심이 시작되며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립니다. J'espère que t'es pas en train de sous-entendre ce que je crains. 낭만의 도시 파리를 배경으로 선보이는 우디 앨런 감독의 색다른 로맨틱 스릴러입니다. Super Elias, lève un peu le menton. 혜성처럼 등장한 유명 브랜드의 패션 디자이너 엘리아스. 인생 최고의 순간에 오래전 인연이 끊긴 아버지의 부고가 전해지고 Ton père a été quelqu'un de marquant. J'ai tout fait pour pas ressembler. 장례를 치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엘리아스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 숨겨져 있던 비밀과 마주한 뒤 Monsieur Barnel! 완벽했던 인생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뒤바뀝니다. 베니스 영화제 감독상을 받은 자비의 르그란 감독이 이번엔 남성폭력의 참상을 폭로합니다. KBS 뉴스 김상임입니다. 주말인 내일까지는 맑고 일교차 큰 완연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나 모레 일요일 늦은 오후부터 중부와 전북 지역에 비가 내리고 나면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서울은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한낮 기온도 5도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이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특히 화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로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매서운 추위 속에 충남과 전라도에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도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 등지는 여전히 가시거리가 짧은데요. 이 안개가 거친 뒤에는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까지 강원 영동 지역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춘천 14도, 청주와 대전 15, 광주 대구는 16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물결은 제주전 해상과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930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매물 고립사고 시에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2차 붕괴나 낙하물에 대비하여 단단한 벽체가 있는 곳에서 머무르세요. 입과 코를 옷이나 천으로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하세요.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며 구조를 요청하세요. 손전등을 비추거나 파이프 등을 두드려 구조대의 주의를 끌어주세요. 휴대전화는 탐색에 도움이 됩니다. 배터리를 절약해주세요. 체온을 유지하고 음식과 물의 소비를 조절해주세요.